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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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보실 수 없는 사진인데 이건 음식 20인분을 먹고 사망하신 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위라고요? 왜? 네, 왜 저 20인분?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어머나, 저게 바로 말도 안 돼. 위입니다. 과식으로 인해서 위가 40에서 50배 정도 늘어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눌러서 혈류 장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 아니 저 정도로 위가 늘어날 정도면 그만 먹고 싶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본전 생각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멈추게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만 먹어 하고 사인을 보내는 우리 호르몬 때문인데 이게 바로 렙틴입니다. lep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가 충분해지면 렙틴 수치도 같이 올라가요. 이를 뇌가 감지해서 식욕 감속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의 그분은 렙틴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먹어 하는 이 사인을, 이 신호를 못 받게 돼서 그런 건가요? 그분이 왜 과식을 하셨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렙틴의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식을 습관적으로 하면 렙틴이 무감각해지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렙틴과 인슐린의 신호를 인식하는 세포가 같은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렙틴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살이 찌는 거는 그냥 많이 먹어서 이게 바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간혹 저한테 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 절대 아닙니다. 설탕물이 아니고는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권유드리고 싶은 게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거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먹고 계실 겁니다. 다이어트는 과학이에요. 이게 인풋, 아웃풋 있죠?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확실히 살은 빠집니다. 지금 직장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야생으로 놀러 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채만한 곰을 한번 딱 마주했다. 무섭죠.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맞서 싸울 건가요? 죽은 척 해야지. 나무에 올라갑니다. 역시 현명한 대답. 네. 도망을 가든 싸움을 하든 네. 나무에 올라가든 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티솔이 포도당을 내놓으라고 일을 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보통은 위험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야, 아니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네. 이제 폭식을 하거든요. 아, 저 코티졸 때문에 그러는 거였네요. 그러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평소에 곰을 만날 일은 자주 없잖아요. 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상사 스트레스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또 인슐린이 많아지니까 렙틴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는 살을 찌우게 되는 겁니다. 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러면서 폭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밤에 잠을 잘 자야지 살이 빠집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결혼하셨다면 우리 윤성민 씨 네. 배우자한테 의지하시고 남친 여친한테 의지하시고 저도 네 번째 다이어트가 아마 성공하고 지금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전에는 모든 걸 다 혼자 했었는데요. 지금은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즐겁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이게 뭔가 네. 행복한 기운으로 계속 성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번째 다이어트. 근데 아직 방법을 얘기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네, 맞아.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직접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같은 식사라도 순서를 바꾸면 살이 빠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를 잘 짜줘야 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부피가 커지면서 위아래를 꽉 채우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서양식 식당에 가면요. 네. 식전빵 나오잖아요. 맞아. 그치, 맞아. 그치. 그럼 살을 빼려면 사실 식전빵은 탄수화물이니까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식전빵이 나오는데 식전빵을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아, 안 좋은 습관이구나. 제일 좋은 거는 샐러드를 먹고 예. 샐러드 나오잖아요. 샐러드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크를 시키셨다면 스테이크 나오겠죠. 네. 고기 먹고 그다음에 빵을 먹는 게 좋은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동안은 정말 우리가 다 거꾸로 했었네요. 그럼요. 다음은 뭔가요? 네, 운삼셀십 어. 운동 3분, 셀십. 셀카 10분. 셀카요? 셀카요? 셀카를? 이렇게 하더라도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